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마음의 방패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외부의 비판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불공정한 시선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막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교하고 복합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외부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면역 체계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장치가 작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심리방어 기제라는 것입니다. 이 기제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거나 압도당하지 않도록 돕는 무의식적인 도구들이며,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주로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경험, 성격, 그리고 심리적 발달 과정에 따라 다양하고 고유한 형태로 형성되며 나타납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들은 현실을 때로는 부분적으로 왜곡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보호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어 기제들이 단순히 불편한 현실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작동할 때 우리의 자아를 강화하고 삶에 더욱 유연하고 지혜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방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삶 속에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원초적인 본능적 충동과 도덕적인 양심이라는 초자아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거나 외부의 압력에 직면했을 때 불안감과 심리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심리방어 기제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게 작동하며 그 성숙도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자아를 굳건히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며 복잡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방패, 즉 심리방어 기제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주요한 심리방어 기제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비판과 같은 날카로운 공격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이 의미 있는 여정에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방패를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심리, 방어 기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주요한 방어 기제들을 흥미로운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투사는 자신의 스트레스나 불안한 감정,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적인 사고나 특성 등을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타인에게 전가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무의식적인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업무에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네가 나에게 충분히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거나 동료가 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야 라고 남을 탓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적절한 상황에서 책임을 나누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투사를 사용하면 타인을 불필요하게 의심하게 되고 현실을 주관적으로 왜곡하게 되어 건강한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망상 증후군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적으로 보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행 러그레션입니다. 퇴행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현재의 발달 단계에서 벗어나 이전에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했다고 인식되는 발달 단계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거나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에는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린 시절에 편안하고 보호받던 상태로 잠시 돌아가 심리적으로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재정비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퇴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화 레셔널리제이션입니다. 합리화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여 정당화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솝우화 속 신포도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우가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애쓰다가 실패하자 저 포도는 분명 시고 맛없는 포도일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이나 자신의 실수에 대한 변명을 제공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며 자존감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합리화는 현실을 인지적으로 왜곡하여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지화 INTELLECTUALIGATION입니다. 주지화는 위협적이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다른 생각들과 분리시켜 이성적으로만 분석하고 처리하려는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과 같은 극심한 슬픔을 겪을 때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슬픔에 잠기기보다 장례 절차나 재정 문제, 법적 처리 등 실제적이고 이성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는 감정적인 고통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슬픔이나 고통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동 형성 리액션 포메이션입니다. 반동 형성은 위협적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내면의 충동이 표출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충동과 정반대되는 행동이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내심 매우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숨기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내면의 감정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억압 리프레션입니다. 억압은 위협적이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충동, 고통스러운 기억, 불안감을 유발하는 생각 등의 존재 자체를 의식적인 영역에서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밀어넣어 망각하려는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사건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고통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지만 억압된 감정이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언젠가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 불안 증세나 신체 증상 혹은 예상치 못한 감정적 폭발 등으로 발현되어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심리방어 기제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제들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외부 비판에 대한 건강하고 성숙한 대처법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비판이나 지적에 직면했을 때 종종 수치심, 죄책감, 고립감 등으로 인해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를 취하거나 때로는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비판을 단순히 회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의 감정이 특히 취약해지는지, 어떤 종류의 비판이 나를 가장 흔들리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작은 실수에 대한 지적에도 크게 상처받거나 자존감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 특히 민감하고 취약하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건강한 방어 기제를 조절하고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외부의 비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보호장비를 적절하게 착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비판이 나를 위한 건설적인 조언인지, 그리고 어떤 비판이 단지 비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판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판의 내용이 과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오해, 혹은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냉철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비판 자체가 잘못된 정보나 오해 혹은 편견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부분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너는 항상 책임감이 없어 라고 비판한다면 항상이라는 과장된 단어의 가치기보다 최근 내가 책임감을 소홀히 한 특정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판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성숙한 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심리 방어 기제 중에서도 승화 SUBLIMATION나 유머, 이타주의 엘트루이점과 같은 성숙한 방어 기제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건설적으로 소통하며 복잡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외부 비판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분출하는 대신 건설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승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판받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식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유머는 긴장되고 불편한 상황을 완화하고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심리적인 부담감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날카로운 비판을 재치 있는 유머로 받아넘기는 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패이자 유연한 대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돕는 이타주의는 자신의 문제를 잠시 잊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외부 비판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방어 기제가 부적절하게 작동하여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심리 상담이나 코칭은 자신의 방어 기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대처 방식을 개발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욱 성숙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언제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신만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술 활동이나 창의적인 취미 생활, 꾸준한 명상, 규칙적인 운동, 자연 속에서의 시간 또는 깊은 독서 등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심리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와 심리적 안정을 얻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가 비판에 직면했을 때의 감정적인 동요를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치 꾸준한 운동이 신체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하듯이 이러한 심리적 활동은 우리의 마음 건강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기 이해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이 통찰하고 건강한 대처 방식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기제가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성장은 우리가 외부 비판에 더욱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더욱 단단하고 건강한 마음의 방패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패를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단기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자기 성찰,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용기를 통해 이 방패는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의 방패를 더욱 튼튼하고 빛나게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